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문장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바로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남긴 명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을까요? 단순히 멋진 말? 아니요, 이 문장 뒤에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 그의 실패, 성공, 그리고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프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배고픔이요. 그리고 어리석음은 대체 뭘까요? 오늘 이 명언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용감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편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2005년 6월 12일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식.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앉아 있고 무대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터틀넥, 청바지, 그리고 그 특유의 카리스마.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냈죠. 첫 번째는 연결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연설의 끝,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문장은 단순히 멋진 마무리 문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잡스의 인생 철학을 압축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문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 말은 잡스가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뿌리는 1970년대 그가 젊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홀 어스 캐털로그라는 잡지를 아시나요? 이건 6070년대 히피 문화의 상징이자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대변하는 잡지였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 잡지를 구글의 종이 버전이라고 불렀죠. 당시 그는 리드 칼리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중퇴한 상태였지만 이 잡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잡지의 마지막 호, 뒷표지에 이런 문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문장은 잡스의 마음 깊이 박혔어요. 30년 뒤 그는 이 말을 스탠퍼드 졸업생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도 배고픔과 어리석음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멋진 격언이 아니에요. 이건 잡스의 인생을 통해 증명된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그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Stay hungry. 배고프게 살아라. 이건 단순히 물질적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잡스의 배고픔은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그는 늘 기존의 틀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의 인생을 보면 이 배고픔이 어떻게 그를 이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리드 칼리지에서 단 6개월 만에요. 왜냐고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배움이 거기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캠퍼스에 몰래 들어가 수업을 들었죠. 특히 서체 디자인 수업에 푹 빠졌어요. 당시엔 쓸모없어 보이는 지식이었죠. 누가 서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서체에 대한 배고픔이 나중에 애플의 매킨토시를 혁신적으로 만들었어요. 맥의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 그건 잡스가 대학에서 몰래 들은 수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당시엔 그게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몰랐지만 10년 뒤 그 점들이 연결되었어요. 그의 배고픔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었던 거죠.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했어요. 차고에서 시작한 그들의 꿈은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죠. 애플 1, 애플 2. 이 모든 건 그들의 배고픔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죠. 1985년 잡스는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모든 열정을 쏟아 만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기분. 하지만 잡스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쫓겨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는 DXT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기술은 나중에 애플로 돌아와 맥OS의 기반이 됐죠. 그의 배고픔은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배고프신가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잡스의 이야기는 그 갈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스테이 플리시, 어리석게 살아라. 이건 세상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조언일 거예요. 누가 어리석게 살아? 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잡스의 어리석음은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를 뜻합니다. 그는 늘 틀을 깨는 사람이었죠. 잡스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애플의 제품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이에요. 1998년 그가 애플로 돌아왔을 때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맥을 선보였죠. 투명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의 컴퓨터. 사람들은 컴퓨터가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지만 그건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어땠나요? 잡스가 무대에 올라 전화기,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기기를 하나로 합쳤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해?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죠. 아이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의 소통 방식을 바꾼 혁명이었죠. 잡스의 어리석음은 때론 오만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동료들에게 엄격했죠. 심지어 직원들이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어리석음 덕분에 그는 한계를 넘을 수 있었어요. 그는 세상이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할 때 왜 안 되지? 라고 되물었죠. 그의 어리석음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었죠.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이 그건 안 되라고 말할 때 과감히 도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잡스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건 스티브 잡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고 어리석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날개예요. 스탠퍼드 연설 이후 이 문장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창업가들은 이 말을 듣고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죠. 심지어 평범한 우리도 이 문장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잡스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실수도 했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는 때론 너무 완고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배고프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을 바꿨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 모든 건 그의 배고픔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어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고프신가요? 당신은 어리석게 꿈꿀 용기가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명언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어요. 그의 배고픔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봤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고픔은 무엇인가요? 어떤 어리석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해도 잡스처럼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배고픔과 어리석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명언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칠지 기대해주세요.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배고프게 어리석게 살아가세요.